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인기가 있고 계속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소위 국뽕 컨텐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감동 스토리라든지 외국인이 놀란 한국 음식, 문화 이런 동영상들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게 국뽕 컨텐츠인데요. 저는 소위 국뽕이란 단어가 개그맨들이 유행어처럼 좀 굉장히 키치적이고 그냥 유희적인 그런 조합으로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면서 단순하게 한번 들으면 인식하기 좋아 자리 잡은 단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진짜 마약처럼 국뽕 컨텐츠를 계속 보면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마비되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몰고 가는 진짜 인간이 정신에 유해한 컨텐츠라는 결과를 보면 의외로 잘 만든 네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컨텐츠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평소에 듣기 좋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게도 별로 크게 오해나 분란이 없는 그런 컨텐츠가 그래도 손이 많이 가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복잡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국뽕 컨텐츠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고 피곤이 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대한민국 사회의 엄격한 서열 중심의 문화, 그리고 선진국이 올랐지만 아직도 치열한 근로 조건 속에 사회적 압력이 큰 일상에 유튜브를 통해 피곤을 해소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 온 유럽인이 택배를 시켰더니 하루 이틀 만에 오고 또 문 앞에 놔둬도 아무도 들고 훔쳐가지 않는다. 하지만 자국에 돌아가서 카페에서 노트북을 보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면은 벌써 누가 훔쳐갔다라는 이런 얘기로 이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누렸던 소소한 일상의 혜택 때문에 벌써 한국이 그리워진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면은 그래도 역시 한국은 좋은 사회야, 살만해 하며 복잡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한번 시청하게 되면은 자꾸 비슷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찾게 되고 계속 이런 국뽕 컨텐츠에 중독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국뽕 컨텐츠가 인기가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유튜버들이 이러한 동영상을 만들게 되고 점점 더 국뽕 컨텐츠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뽕 컨텐츠 좀 본다고 해서 그렇게 사회에 문제가 되냐, 마약처럼 심신이 피폐해져서 인생 말아먹어 골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뭐가 대수냐라고 비판하거나 따질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국뽕 컨텐츠를 보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타국, 중국이나 일본을 빗대서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알게 되는데요. 국뽕 컨텐츠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는 많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 전체가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독재를 합리화하고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는 그런 맹목적인 프로파간다로 영화나 방송, 개인의 영상도 통제해서 만들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중국이 사회적 문제라든지 모순에 대해서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집단적인 최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국의 전랑이라는 영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중국판 람보, 코만도 같은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인데 이게 무려 비영어권 영화 중에 전 세계 1위
흥행 기록을 가진 영화입니다.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아프리카의 정체불명의 나라에서 핍박받는 인민들을 중국의 특공대가 들어가서 미국도 철수하게 한 무지막지한 악당들을 다 때려잡고 흑인 인민들을 구해내는 용맹무쌍한 중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스토리인데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토리야 뭐 중국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내용의 전개가 너무 과장이 심하고 마치 액션도 너무 뜬금없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건 몰입해서 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영화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참으면서 계속 봐주기 곤욕스러운 그런 영화지만 중국 사람들은 정말 하나하나 눈물을 흘리면서 거대한 국뽕에 감동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영화를 본 중국인들은 중국뽕을 가지게 되며, 그래 역시 중국은 세계 최고야, 미국도 중국한테 까불면 별거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국뽕 컨텐츠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건데요. 일반적인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나 애국심보다는 과도한 자기 나라의 우수성에 대한 자만심, 그로 인해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이로 인해 과대망상 자부심으로 연결돼서 결국 그릇된 가치관으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본도 국뽕 컨텐츠의 문제점은 바로 일본의 과거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강조하고 패전의 아픔을 축소하거나 미화시키는 경향이 문제입니다. 메이지, 쇼와 시절에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제국주의 정책으로 변화되는 국가 모습을 미화하고, 그땐 사회가 그래도 뭐 낭만이 있었지라는 모습으로 전범국의 피 묻은 손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 바람이 분다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면 태평양 전쟁에 대한 참혹한 피해를 입은 일본의 모습을 보여줄지언정 정작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 동아시아의 만행과 일본군의 관계의 모습은 모조리 피해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젊은이들은 왜곡된 역사, 전쟁 범죄에 축소된 그런 컨텐츠를 보고 자라 자신들이 전쟁의 피해자란 착각과 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외국인이 볼 땐 한국 국뽕 컨텐츠의 문제점은 민족주의를 고취시켜 공동체를 통한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한식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의 인기가 점점 올라간다고 해도 피자나 햄버거 같이 대중적인 보편성을 가지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한테 한국 음식은 세계 최고야 라고 하는 것보다 한국 음식은 맛도 있고 덜 기름지고 건강식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그래도 좀 교양 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찾고 믿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뽕 컨텐츠를 무비판적으로 보다가는 자신의 사고도 마비되고 오히려 세상의 다양한 현실과 괴리되어 소통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될 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